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6절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자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속이는 자를 여호와께서 싫어하신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만 그렇게 인식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오래 기다려주시고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지만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한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의를 집행하셔서 심판하시는 또한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이 각 나라들이 다들 보면 얼마나 정의롭게 다스리지 아니하고 또 불의하게 불공평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래서 각 나라들이 이와 같이 속이고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그 나라의 위정자들이 또 그 각 나라에서 통치하는 방식들이 그리고 각 나라의 조직과 시스템들이 다 선을 행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하는 쪽으로 거짓말하는 쪽으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쪽으로 변질되어 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사례와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람들 속에 이미도 악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 속에 악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그 속에 어두움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악, 그 속에 있는 어두움으로 인하여 이제 저들이 거짓말을 행하고 남을 속이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세워주신 그런 나라였지만 이 나라가 점점 변질되어지고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속이는 그래서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속이는 자가 있으면 속아 넘어가겠죠. 그래서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례들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국은 지금 경제적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히 부채 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이 많아가지고 또 이제 서민들도 그리고 각 기업들도 대한민국 곳곳이 지금 여러 단체들과 개개인들이 이 부채로 인해서 개인 부채와 기업 부채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채들을 이제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죠. 금리를 올리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을 냈는데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대출을 받았는데 그 기본 금리가 점점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원금들을 갚아야 되는데 원금과 함께 이자들을 갚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니 갚아야 될 돈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와서도 힘든데 금리까지도 이제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와 인플레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겪으면서 굉장한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처럼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입고 또 즐기고 했던 것들을 할 수가 없겠죠. 최소한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되지 않죠. 소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공장에서 만든 물건들이 팔리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의 생산도 줄어들게 되고, 생산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직원들을 이제 감원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러한 경제가 점점 악영향으로 내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우스 푸어들도 문제죠. 집은 있는데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아파트 시세가 뭐 얼마다 몇 억이다 라고 해도 그 아파트 이제 사면서 은행에 빚을 냈는데 그 빚을 다 갚을 수가 없고, 또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빚을 더 많이 갚아야 되고, 그런데 이 아파트로 인해 가지고 세금도 내야 되죠. 또 빚도 더 많이 갚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각 개인들도 부채로 인해서 어렵고, 또 이제 사업을 하고 하는 이러한 자영업자나 중소 업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어려워지기는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곳곳에서 지금 착착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정부에서 다스리는 자들은 어려움이 해소될 거다.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지만 이제는 물가가 안정이 될 거다. 그리고 경제가 다시 회복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이렇게 희망을, 거짓된 희망을 불어넣어주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을 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해서 혼선을 가지고 헷갈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하는 총재들도 그런 이야기하고, 정부의 경제를 담당하는 장관들도 그 말을 하고, 곳곳에서 언론에서 TV에서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괜찮다, 회복될 거다 라고 하는 이러한 달콤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참으로 이러한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이제 물가 하락이 이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각 나라들이 다 이러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이제 가전제품 수입이 현격히 줄어들고 대부분의 돈들을 이제 생활 필수품 사는 데만 돈을 쓰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겉으로는 경제가 성장하고 또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거의 없는 지경이고, 또 소비도 거의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러한 실정인 것입니다. 한국도 지금 4개월째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계속해서 적자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이 통계 작성한 것이 1956년부터라고 하는데, 그때 56년부터 66년 만에 2022년 66년 만에 최대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무역을 해서 수출을 해서 이제 먹고 사는 나라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이제는 완전히 뒤엎어진 그러한 실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굉장히 높아가고 환율도 높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이 3고 현상 속에서 한국의 경제가 굉장히 지금 침체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재정도 줄고
경상수지도 적자에 지금 임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격도 폭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이 아파트도 거래가 상반기 동안 급감을 해서 70%가 급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상반기에는 1609건이었는데 올 상반기에는 518건, 70%가 급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 거래가 되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왜냐하면 그 아파트를 이제 빚도 갚지 못하고 있고 또 이제 내가 수익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같이 아파트 거래가 활성화되지도 못하고 도리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거의 거래가 얼어붙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대공황2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대공황2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이 자산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 아파트라고 하는 이 자산들도 이제는 거의 끝이 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자산 가격이 거품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 가격보다도 훨씬 더 많은 높은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여러 가지 경제 공황으로 인해서 그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거품이 점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인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데미지를 입고 제대로 수익을 얻지 못하고 거기에 투자했던 자들이 오히려 큰 손해를 보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제 올 상반기에 데미지를 입었고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점점 그 가격들이 추락해 나갈 것이고 이제는 내년 정도 되면 거래가 거의 올 스톱되는 그런 지경까지 갈 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 되면 부동산 이제 붕괴가 전방위로 나타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겠습니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정보를 관장하고 또 일이 이렇게 되어질 것을 미리 예측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고하고 알리지 않았고 그래서 예고하고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하고 피하도록 해야 되는데 거짓을 행한 거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목적과 이득을 위해서 감추었단 말이죠. 그렇게 감추면서 자기 소수들만의 이득을 챙기고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내가 집 한 채라도 갖고 있어야지, 내가 수익을 더 많이 얻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벌고 또 기업 활동을 하거나 이제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코인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통해서 내가 그냥 단순히 집을 얻어서 이제 보금자리를 얻어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통해서 투기해서 돈을 더 많이 벌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갖고 있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투자했단 말이죠. 내가 조금 더 무리해갔더라도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은행에 이제 돈을 빌려서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3억을 주고 아파트를 샀으면 조금 있으면 4억이 되고 5억이 될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돈을 좀 벌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코인도 주식도 아파트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단 말이죠. 이 다 뭡니까? 상층부나 하층부나 기득권이나 또 일반 서민이나 할 것 없이 다들 그 속에 욕심이 있는 거죠. 그 속에 탐욕들이 다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욕심들이 이제 이루어져서 가장 먼저 정보와 또 판단을 내린 자들이 먼저 해먹고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 해가지고 투자 설명회, 유치 설명회, 돈을 버는 비결 이런 여러 가지 달콤한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시키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하고
돈을 내고 했는데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지 못한 손해를 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속이는 자가 있고 속임을 받는 그러한 자가 있게 된 현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정보를 가지고 또 먼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지위와 또 기득권과 또 이제 커넥션을 통해서 남들보다 먼저 알고 미리 알아서 자기들이 미리 다 돈을 벌고 해먹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유치해서 거기에 끌어들여서 돈을 내게 하고 자기가 그것을 돈을 챙기고 자기들은 빠져버리고 또 후발주자들이 거기에 뛰어들어서 하다가 잃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이러한 일에 있어서 온 텔레비전에서 언론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추겼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있는 것이 뭐냐? 다 사람들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가지고 뛰어들다 보니까 이 어려운 일들이 척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데 대한민국도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경제가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게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이제 물가가 6.3%의 인상을 했다는 거죠.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이후니까 24년 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직후의 물가 수준으로 지금 다시 되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가 엄청 올랐어요. 미국은 달러를 많이 풀어서 이제 물가가 올랐지만 한국은 수입 물량이 많아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올라간단 말이죠. 고환율에다가 고물가에다가 고금리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대기업인 것입니다. 바로 정유 4사, 정유를 하는 그러한 4개의 유명한 업체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6개월 만에, 1년 만이 아니라 6개월 만에 10조 2천억을 벌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금액이죠. 1년도 아닌 6개월 만에 10조 이상을 벌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유류세를 인하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저들이 유류세를 이제 휘발유나 아니면 경유나 LPG나 이런 것들을 가격을 올릴 때는 급속히 올리죠. 왜냐하면 원산지에서 가격이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급속히 올립니다. 그런데 원산지 가격이 또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가격을 즉각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내리는 겁니다. 서서히 내립니다. 왜요? 시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차가 있다는 이유를 대면서 그 가격을 서서히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득을 더 많이 챙기는 거죠. 그래서 이 정유사들이 이득을 챙겨 먹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그 원유의 가격이 어떻게 해서 매겨지는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발표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가격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고 또 기업들이 이득을 이렇게 챙기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고 국민 아무도 여기에 대한 비밀을 아무도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계산과 목적에 따라서 이득을 다 챙기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반도체를 하는 삼성과 SK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구 개발비를 포함해서 지금 삼성이 20조 또 SK가 4조의 이득을 지금 챙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에게 유류세를 인하해주고 또 저들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해주고 또
저들에게 법인세를 인하해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돈을 벌고 이득을 얻지만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회사들이 한국에도 일부 있지만 그 대대적인 큰 기업은 어디에 있냐? 중국에가 있잖아요. 중국에. 그래서 중국에 가서 공장을 가동하고 그리고 중국에게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 나라에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세금 감면은 한국에서 해주고 그래서 결국 이 한국의 국민들과 이 대기업과 별 관계는 없는 거예요. 옛날처럼 이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든지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반도체가 중요하다. 반도체가 효자산업이다. 그래서 매일 반도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세금을 깎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은 이전처럼 많지 않고 점점 축소되고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저들이 불법을 하고 부정한 일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다 눈 감아주고 대기업의 편을 들어주는 이런 행태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론들이 여기에 지금 편을 들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나서가지고 정유사들이 이제 8조, 10조 이상의 수익을 얻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들이 옹호를 하고 저들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기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가 공개 그 달콤한 유혹이라고 하면서 재벌 기업 편을 드는 그러한 기사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서민 고통이 심각하다 해서 시장 경제 훼손은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급할수록 기본은 지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론들은요, 다들 누구냐? 정말 공정하게, 정말 일반 대다수 국민의 입장에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 기득권의 앞잡이로서 재벌과 기업들의 편을 들어주는 저들의 이득에 옹호하고 저들의 이득을 홍보해서 많은 국민들을 오히려 이제 세뇌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언론들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득권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이 언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믿고 다 따르고 하던 그러한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알지 못하면 그 말을 그대로 액면그대로 받아들이면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측면을 이용해 먹는 그러한 측면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혹은 여당, 혹은 야당, 혹은 이제 국힘당, 혹은 민주당에 지지하고 표를 찍어주죠. 그리고 이제 그 당의 대표 주자인 노무현은 문재인 지지하고 또 그들의 말을 이제 대변하고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언론도 그렇게 하고 또 한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러한 민주당도 또 반대인 국힘당도 따지고 보면요 다 기득권자입니다. 기득권자. 노무현도 문재인도 기득권자이고 박근혜도 이명박도 윤석열도 다 기득권자라는 겁니다. 이미 권력을 다 갖고 있고 상정부에 그러한 특정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많은 땅이나 재산이나 집들과 권한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의 국민들이 다 투표를 하고 줄을 서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서 저들이 대통령을 하면서도 이제 기득권을 위한 정치였고 물러나고 난 이후에도 기득권을 저들이 다 누리고 있지 않냔 말이죠. 그래서 정말 앞으로 이 나라가 경제 위기로 인해서
대공황2로 지금 나아가게 있는데, 이 대공황2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이냐, 어떤 식으로 나아갈 것이냐, 왜 대공황2가 왔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공급이 부족해서 이렇게 물가가 올라갔다, 코로나 때문이다, 또 미국의 금융위기 탓이다 라고 하면서 온갖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러나 정확한 맥락을 사람들은 짚고 있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그것을 위기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지, 어떻게 대다수 서민과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업의 편이 되어서, 재벌의 편이 되어서, 기득권의 편이 되어서 저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쪽으로 언론이, 신문들이, 방송들이 다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 말이 맞는 듯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 말이 맞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헷갈리고 또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사의 편을 저들이 들고 있는데, 그런데 옛날 같으면 언론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런 기업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가, 저들에게 무슨 잘못된 것은 없는가 라는 것들을 아주 반기업적인, 또 반정부적인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기사를 냈는데, 요즘은 거의 그런 게 없죠. 집값이 왜 이렇게 높이 형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기사가 없어요.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흑막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보도와 집중 탐구는 없어요. 또 정치인과 재벌들 간에, 그리고 이제 기업들과 관료들 간에 무슨 흑막이 있는 건 아닌지,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건 아닌지,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떠한 기사도 또 지적도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를 지어서, 대장동에 아파트를 짓고 위례에 아파트를 짓고 성남에 아파트를 지어서 엄청난 이득을 챙겼는데, 여기에 엄청난 커넥션이 있고 또 연관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언론지상을 통해서 약간씩 지금 소매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정직하게 보도하고 있는 언론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들을 이제 몰려가서 지지하고 잘한다 그러고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는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편이면 무조건 지지하고 맹종하는 그러한 추세인 겁니다. 이재명이 좋다 해서 이재명을 추종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윤석열이 좋다 해서 윤석열을 추종하고, 무조건 그 사람, 그 지지자를 따르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생각이 끝까지 옳다라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또 그들을 지지해야 자기들에게 오는 이득이 있고, 또 저들과 이해관계를 통해서 뭔가 얻을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유지가 되어지면서 속이고 속이는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은 자기들의 입장을 이제 잘 내세우기 위해서 여당에도 줄을 대고 야당에도 줄을 대고 A 후보에게도 지원하고 B 후보에게도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누가 되든 간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후보를 지지했으니까 그 후보를 통해서 자기들의 기업의 유리함을 위해서 이제 정책을 그렇게 끌어가는 일들을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그 기업을 홍보해주고, 그 기업의 입장에서 기사를 쓰고, 그 기업의 입장에서 방송을 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비일비재해.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막은 거의 밝혀지지 않고, 또 이야기하는 언론도 거의 없는 그런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권과 언론이,
또 좌우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들의 주장과 뒤섞여 가지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유지하는 쪽으로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좌파니 우파니 하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물밑에서는 다 한통속이고 자기들의 이득에 있어서는 똑같이 공감하고 한편이 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이재명을 지지하고 또 문재인을 지지하고 하면서 따르는 자들, 그들을 맹종하는 그런 자들 다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기 위한 자기들의 욕심을 대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지하는 거죠. 또 윤석열을 지지하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지해야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어떤 이득이 있고 그것을 해야 또 뭐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맹종하고 무조건 추종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집이 없고 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에 굉장히 힘든 그러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생각해주고 국가가 그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주장과 나라가 올바로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가치를 이뤄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나 토론이나 발표 없이 무조건 맹종하죠. 그러다 보니까 큰 어려움에 빠져 있단 말이죠.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머리를 마비시키고 또 혹은 이재명을 극렬히 지지하고 혹은 윤석열을 극렬히 지지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이끌려지고 현혹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득권의 앞잡이 언론사를 통해서 대중들을 현혹시키고 그래서 진실이 뭔지 잘 모르도록 헷갈리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속이는 자가 있고 속는 자가 있는 이 세상, 이 대한민국이란 말이죠. 그러는 가운데서 경제위기라고 하는 커다란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엄청난 대공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례들을 조금 언급을 해봤지만 성경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를 말합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랬죠. 하나님은 저들을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저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정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저주받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에는 이미도 저주받은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저주받았습니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는 것마다 가시와 은근퀴가 있어서 일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와 은근퀴가 너무너무 많아서 인간관계 가운데 가시가 있고 또 열심히 일을 해도 이제 은근퀴가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탐욕을 집어넣고 음란을 집어넣고 교만을 집어넣고 폭력을 집어넣고 온갖 못된 것들을 사람들 속에 집어넣고, 또 뿐만 아니라 내 속에도 내 안에도 그런 악한 영의 생각과 활동들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엉망이 되어진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고 좋지 못한 생각들이 사람들의 생각에 혼선을 주고 있고 그 혼선의 결과가 이 나라의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또 경제 위기라고 하는 큰 대공황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고 바르게 알리지도 않고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분간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지속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 또 속이는 자 많았는데 결국 속임을 당하는 자가 왜 속임 당하느냐? 자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뭔가를 얻어보려고, 뭔가 이득을 챙겨보려고 자신들의 분수를 넘어서서 탐욕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치닫다가 결국 속아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속이는 자와 속이는 자가 이렇게 일을 꾸미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믿으며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표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속이는 자와 속여 당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